우리 문법 몇 개 보고 갈게. 문법으로 오세요. 자, 우리 11번, 12번, 우리 시험 봤던 내용이잖아. 그치? 그게 어땠니? 괜찮았니? 복습할 겸,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봤지만, 이제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까먹어도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죠. 그죠? 고등학교 3년 과정은 다 연결이야, 얘들아. 그래서 우리가 시험 봤던 내용을 바탕으로 계속 앞으로 나가는 거야. 알았지?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이렇게 나왔을 때마다 다시 떠올려보고 공부하세요. 자, 일단 여기에서 그 의문의 개수 변화를 얘기했잖아. 그치? 이게 달라졌니? 아니니? 뭐 이러고 있지. 그래서 그 의문의 개수 변화 공부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 교체라는 이 유형에서 의문의 개수 변화 어떠니? 없지? 그치? 단순히 A에서 B로 바뀌는 거니까 교체에서는 그 의문 변화의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해. 타이틀 만들어 볼까? 의문 변화의 개수. 자, 교체는 없고, 이제 그럼 탈락. 탈락 같은 경우는 어떠니? 이거 마이너스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축약. 축약도 마이너스 1이잖아. 그 다음에 첨가. 자, 이놈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보기 분석 먼저 해보세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두 문헌 중 어느 하나 탈락하는 걸 이랬잖아요. 자, 먼저 읽어도 되구나. 의문의 개수가 달라졌니? 라고 해서 예,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 이랬으니까 여기에 탈락, 축약, 첨가 다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아니요, 이랬으니까 여기가 교치. 그치? 그럼 이 중에서 어느 하나가 탈락했니? 라고 해서 예니까 이거 뭐야? 그냥 그대로 탈락이고. 자, 아니요. 탈락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이유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런 거잖아. 그래서 축약이나 뭐 첨가가 여기 있겠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체해서 이제 이런 설명이 나왔어. 이제 이런 설명이 나오면 뭐니, 얘들아? 예라고 해야 하는 것이 이제 바로 이제 자음동화죠. 자, 그리고 이제 아니오라고 했으니까 자음동화가 아닌 나머지 것들. 그치? 자, 그래서 지금 A하고 B에 각각 무엇이 들어가야 하는지니까, 자, 차분히 보세요. 자, A가 결국 축약 아니면 뭐 첨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A, 이거 맞니? 아니요. 왜? 왜? 이건 교체잖아요. 자, 2번 어떠니? 자, 이 녀석 축약 맞네요. 자, 이거 맞네요. 자, 4번 틀렸죠? 5번 틀렸죠? 자, 이거 뭐 때문이니, 얘들아? 여기에서 써. 자, 이러면, 자, 이 녀석은 탈락이잖아요. 자, 탈락이죠. 자, 그리고 알아, 타라. 자, 이거 뭐였습니까? 이제 동음 탈락이죠. 결국은 탈락이니까. 우리가 축약이나 첨가 찾는 거잖아, 그지?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답은 나오게 되겠네. 자, 그럼 오른쪽에 결국 이 두 가지의 단어 보시고, 이제 여기에서 자음동화 찾는 거니까. 자, 오른쪽에 이 다섯. 자, 이 녀석 자음동화예요? 아니잖아. 이거 뭔데?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잖아. 이제 결국 안 되고. 자, 그렇게 식물, 답이 되는 거죠. 자, 왜? 비음하니까. 자, 넘어가고, 이제 그렇게 기억에 해당하는 예, 이제 이랬잖아. 자, 기억을 읽어보면 간단했어. 자, 의문 변동이 여러 번 나오면 됩니다. 그쵸? 이제 여러 번 나오면 되는데, 그 1번 보면은 여러 번 있어요? 아니잖아. 이제 여기 뭐 있는데? 축약만 보이네. 자, 2번에 뭐가 보이니? 자, 비음화 보이네. 그지? 작년. 자, 3번에 이거 여러 개 보이니? 아니요. 축약만 보이네. 자, 않고. 자, 히읗하고 기억하고 만나서 요래 기억되는 거.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 개 보이니? 아니요. 자, 음절의 끝소리 규칙만 보이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물가면 성는 이제 어때? 이 일상기억이 일단 기억으로 바뀌는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일어나고 이제 그런 다음에 이 녀석이 다시 이음으로 바뀌는 비음어가 일어난 거잖아. 맞지? 자, 이렇게 해서 음운 변동. 지금 선생님이 속도가 좀 빨랐을 수 있습니다. 뭐 빨랐죠? 왜? 이제 개념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는 설명이니까. 그래서 좀 속도가, 선생님 너무 빨라. 막 이렇게 느껴지는 친구라면 의문의 변동을 좀 공부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음, 자, 개념 공부를 아시겠죠? 우리 오른쪽에 14번 문제 좀 볼게요. 자, 이걸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중이긴 합니다. 그렇죠? 아, 어떤 친구들은 이미 시험을 봤구나. 자, 지금 그 1번 보면은 지금 연결해서 이 어제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시간 부사어라고 해도 되냐 이건데, 뭐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 부사어를 통해서 우리가 시제를 표현하기도 하죠. 1번은 그냥 준 거잖아. 그지? 어제를 통해서 과거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 다음 이번에 니은을 보면은 서너마럼이 더. 자, 더를 서너마럼이라고 부르는 거 맞니? 맞아. 자, 그래서 역시나 이렇게 과거를 좀 해석한다라는 표현. 즉, 우리가 이제 각각의 서너마럼이들, 특히나 이제 그 시간 표현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의미를 좀 보는데, 이 더라고 하는 과거형 이제 서너마럼이 같은 경우에는 그 지난날을 좀 회상하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즉, 더의 의미. 그 다음 3번에 이 본 이랬거든. 본. 자, 이 녀석 동사에다가 관형사용하며 활용한 거 맞습니까? 맞죠? 어느 한 지점도 틀리지 않은 것이어야 해요. 그러니까 싹 다 우리가 확인해줘야 하는 부분인데 보다 당연히 동사 맞고요. 여기에 니은 붙은 거. 자, 니은 우리가 관형사용어미라고 하는 거 맞고요. 이렇게 동사에다가 이런 관형사용어미 니은 활용하게 되면 이거 과거를 의미하는 거 맞니? 맞지 당연히. 음.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의미와 관련해서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었었다 같은 경우엔 결국 W 쓰는 얻었 맞거든요. 얻었 W 쓰는 얻었. 자,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통해서 이제 결국 뒷말이 틀렸습니다. 자, 이거 쓴 거 맞는데, 현재까지 지속되는 과거의 상황이라고 해서 이 얻었의 의미는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자, 얻었의 의미는 요래 말하면 안 되고, 뭐라 해야 하냐면, 과거와는 좀 단절된 의미를 나타낸다 이래.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작년만 해도 이곳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이러지. 그지? 그러니까 이 적었다라고 하는 이 과거의 이야기가 그 현재까지도 지금 이어지고 있니? 그건 아니지. 그지? 현재에는 그러지 않은 뭐 상황이다. 뭐 이런 얘기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는 나무가 적었었다. 이러면 적어도 올해는 좀 어느 정도 있나 보죠. 그죠? 그래서 이 얻었이라고 하는 어미 자체는 좀 과거와 현재가 좀 단절된 형태라. 좀 많이 다른 상태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5번까지 공부할 건데, 5번에 선어 말음이 맞니? 여기에 들어온 거 맞아? 맞지? 왜? 서술어 분석이 핵심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일단 자 플러스 플러스 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잡아서 선어 말음이 쓰였습니다. 맞는 거지. 그런데 이것이 과거의 일을 나타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의미인데, 우리가 실제 이 녀석은 과거 시제 선어말 의미가 맞습니다. 그런데 문맥에 따라서 과거의 일을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축제 준비하려면 오늘 밤에 잠은 다 잤네. 이제 이러지? 그래서 오히려 이건 자, 이미 지금 다 잤니?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래의 일을 좀 언급하는 자, 그러한 의미로 쓰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각각의 요소를 보자를 떠나서 각각의 요소를 정확하게 잡아내고 이제 그와 함께 무엇으로 실제 어떠한 의미로 쓰였는지까지 아직 각각의 요소를 잡아서 실제 어떠한 의미로 썼는지까지도 연결해서 물어봐주고 있는 문제가 되는 거지. 네, 아시겠죠? 음. 우리 독서로 하나 갈게요. 그 어디로 오시냐면요. 지금 12페이지로 오세요. 음. 자, 12페이지로 오시고요. 자, 이 지문이 좀 어려웠어요. 그쵸? 어려웠어. 사실이야. 우리 2020년도 모의고사인데, 자, 이게 1학년도 어렵고요. 1, 2, 3학년 다 어려웠던 그런 해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것도 한번 해보는 거지. 경험이 있죠, 뭐. 자, 보자. 그래서 얘들아, 이 지문이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고, 뭐, 혹은 문제를 풀면서 틀렸다 하더라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어려운 문제, 사실 이거 실제로 그 당시에 1학년 애들 시험 볼 때, 뭐, 대부분 아이들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린 것을 나 또한 틀린다고 해서, 뭐, 그렇게 크게 등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얘기했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제 이건 당장 오늘 시험 본 내용이 아니고, 이제 그 꽤 이전에 나타났던 모의고사 지문, 어려웠던 지문이니까, 단순히 틀렸다는 것에 너무 의미를 주지 마시고 한번 얘는 이렇게 연결해서 답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런 식으로 답이 나타나네. 라고 해서 그냥 경험을 해보는 게 우리한테는 그냥 너무 좋은 자세지 사실. 알겠죠? 그래서 지문 어려운 걸로 좌절하지 마세요. 자, 일단 처음에는 이제 개념을 좀 풀어주는데 아마 1, 2문단까지는 괜찮았을 것 같아.
그래서 좀 빠르게 볼게. 일단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해서 CPU가 있대. 음. 그래서 얘가 데이터를 처리하려고 막 주기억 장치라는 게 따로 있나 봐. 그치? 그래서 주기억 장치하고 계속 데이터를 막 왔다 갔다 주고받는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 뭐냐면 얘네가 각각의 처리 속도가 좀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이 CPU 같은 경우에는 처리 속도가 엄청 빠르대. 근데 이 주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거하고 좀 상대적으로 처리가 좀 느리고. 자, 이제 그래서 이 CPU가 명령을 실행할 때마다 이 주 기억 장치로부터 데이터를 막 가져와야 되는데, 이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빠르게 실행이 잘 안 된답니다. 음. 자, 이제 그래서 이 문제를 이 캐시 기억 장치라는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보겠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이걸 가지고. 지금 처리 속도 가지고 문제가 좀 있어 라고 했으니까 이 캐시 기억 장치를 통해서 이 데이터 처리 속도를 좀 올려준답니다. 음. 자, 일단 이 녀석은 어디에 있냐면 이제 보통 CPU 안에 있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사이에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녀석은 주 기억 장치보다 용량은 좀 작은데 속도가 뭐 엄청 빠르답니다. 음. 자, 그럼 이게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좀 하는지 봤더니 다음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 그러니까 이 캐시 기억 장치에다가 좀 자주 쓰는 걸 좀 복사해 둔대. 음. 자, 자주 쓰는 걸 일부 좀 복사해 두고 CPU가 이 데이터를 사용하도록 하는 과정. 이 데이터를 왜 사용하는지 알아야지, 그지? 처리 속도가 너무 다르니까. 그래서 이 실행 자체가 좀 느려지니까. 그래서 이 캐시 기억 장치라는 걸 딱 사이에다 두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계속 데이터를 좀 사용하게 그렇게 뭐 하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뭐 캐싱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 음. 그래도 뭐 누군가한테는 어려웠을 수 있으니까. 네, 일단 1문단에서는 이제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두 가지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뭐 중앙 처리 장치, 뭐 이런 얘기는 좀 이제 빼자. 알겠지? 뭐 요약할 때도 쓸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명령을 내리는데 그 명령 실행이 좀 느려요. 그쵸? 빠르지 않아요. 그 느린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일단은 처리 속도 때문이다. 처리 속도 차이. 음. 중앙 처리 장치, 즉 CPU하고 이 주 기억 장치, 그러니까 처리해주는 데가 있는 거고, 애초에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장치가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 처리 장치하고 주 기억 장치하고 아무래도 속도 차이가 나서 지금 문제가 있다는 얘기한 겁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 캐싱이라는 이제 과정을 이제 뭐 설명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캐싱의 역할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 캐싱의 역할이 뭔지를 우리는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뭐다? 딱 그 사이에 딱 이렇게 놓여가지고 얘가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뭐 이런 얘기하는 거죠. 음. 자, 그 다음에, 자, 2문단 같은 경우는, 글쎄요. 지금 1문단에서 이제 뭐 CPU다, 뭐 이런 말들이 좀 남아서, 결국 뭐 말 자체가 뭐 새롭게 나타나는 것은 별로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보세요. 일단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인 건 알지? 그치? 뭐 그런 상황이잖아. 어. 그래서 캐싱이 잘 이루어지려면, CPU가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음. 그렇구나. 그래서 이게 효율적으로 잘 되려면 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를 자꾸 반복적으로 써주는 게 좋다. 음. 자, 그래서 이제 이를 위해 고려되는 거. 그러니까 고려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결국 뭐겠어? 복사해 오는 거잖아, 이게. 주 기억 장치에서 자주 쓰는 걸 복사해 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져와 쓰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결국 이 복사가 되는 기준이겠지, 결국. 그래서 이를 위해 고려되는 게 바로 참조의 지역성이다라고 해서 이런 단어 정도가 좀 새로 나온 말이네. 복사해 올 때는 좀 이 참조의 지역성을 바탕으로 해서 복사가 좀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되지. 그런데 이 참조의 지역성을 좀 나눠놨어. 이렇게 좀 시간적 지역성하고 공간적 지역성. 음. 그래서 읽어보니까 이제 시간적 지역성은 보통 한 번 쓴 거를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즉, 뭐 다시 바로 쓰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즉 특정 데이터가 가까운 미래에 다시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걸 우리가 시간적 지역성에 대한 고려라고 한대. 그런데 공간적 지역성은 이제 한 번 사용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다. 뭐 이렇게.
그래서 말 자체가 시간적, 공간적이라고 해서 지금 앞에 붙어 있잖아. 근데 그 말을 그냥 그대로 우리가 연결해서 이해해주면 될 것 같거든. 자, 그럼 뭐 그래도 이 문단 읽었으니까 그래도 뭐 정리 한번 해보면, 지금 이 문단에서 뭐 했다? 이 캐싱 작업을 위해서 고려하는 점을 얘기하겠지, 그치? 아주 효율적인 어떤 캐싱을 위해, 캐싱 작업을 위해서, 고려하는 점, 고려되는 점을 지금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했고, 이 참조의 지역성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이제 시간적 지역성, 공간적 지역성,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적 지역성은 뭐야? 가까운 미래에, 음, 자, 가까운 미래에 계속 다시 이렇게 뭐 쓰이는 이제 그런 데이터겠지. 그리고 공간적 지역성이라고 하면, 근처라고 했지. 자,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지금 1, 2문단 봤는데, 우리 문제 바로 하나 풀러 가볼게. 음, 왜냐면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이지. 32번 문제 바로 보시고요. 지금 일치하는 거 찾아라 이랬거든. 아, 그리고 얘들아, 이제 선생님이 아직 모의고사를 푸는 요령과 관련해서는 수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건 아직 뭐, 아직은 중요한 게 아니거든. 자, 근데, 글이 좀 긴 편이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 1, 2문단 정도 읽고 나면 뭐 한 문제 풀 수 있기도 해요. 알겠어? 음. 한 문제가 풀리지 않더라면, 만약에 한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도 선택지가 한 3, 4개 정도는 가려질 수 있기도 합니다. 자, 32번 보세요. 이 캐싱 기억 장치의 하나의 라인에는, 어, 이거 아직 풀어 못 가는구나. 아이, 그러네. 너무 짧게 읽긴 했다. 다시 가서 3문단까지 정리하고, 이제 문제 풀러 가자. 음. 자꾸 얘들아, 선생님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한데, 지금, 좀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게 무슨 말인지 설명 잠깐 해줄까?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지금 1번 같은 경우에는, 뭐야? 라인이 뭐야? 워드가 뭐야? 뭐 이러잖아. 우리가 지금 두 문단 정리하고 만약에 문제를 풀러가면, 그럼 1번은 당연히 못하겠지. 그치? 근데 2번 봐봐라. 캐시 기억 장치는 주 기억 장치보다 용량이 크고, 처리 속도가 느리다. 용량, 처리 속도, 이런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이런 건 우리가 사실 할 수 있잖아. 그치? 어떤 거 같니? 그러면 맞는 말이니? 아니잖아. 응. 자, 캐시 기억 장치가 용량이 커? 그래? 처리 속도가 느려? 그럴 리가 있나? 알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 두 문단밖에 안 읽었지만 일단 이건 아니야 라고 할 수 있게 되고 자, 그 다음 3번 볼게. 여기에서 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된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어야 효율이 높아진다. 어떠니? 지금 딱 이 문단만 읽은 느낌으로 이 3번을 골라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듯도 보이지만, 근데 뭐 가능한 것 같아요. 이 문단에 바로 이야기해 준 것 같거든요. 그러네요. 자, 캐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사용할, 이거 뭐야, 똑같이 얘기했잖아. 그러네, 똑같이 얘기했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일치하는 걸 찾아라 였기 때문에 지금 보다 답이 나와버렸어. 한 문제도 풀었네. 이렇게도 사실 풀 수는 있답니다. 음. 그렇지만 몇 개 더 보자, 얘들아. 그 4번 같은 경우에 우리 시간적 지역성 이런 거 지금 봤잖아. 그러니까 시간적 지역성은 한 번 사용된 데이터 근처에 있는 데이터가 곧 사용될 어떠니 근처에 있는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 시간적 지역성이니까. 자, 근처가 아니라 가까운 미래에 다시 쓰이는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알겠죠? 5번까지 볼까? 캐싱은 캐시 기억장치 데이터 중에 자주 사용되는 데이터의 일부를 주기억장치에 복사해서 쓴다. 자, 되게 맞는 말 같이 느껴질 수도 있어, 누군가한테. 근데 이건 무조건 틀렸잖아. 이유가 뭐 때문이야? 뭐 때문이야? 이렇게 하면 어떡해? 선생님 자주 사용되는 거를 복사하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건 맞아. 근데 캐시 기억장치의 것을 주기억장치에 복사하니? 그건 아니잖아. 즉, 주체하고 객체가 뒤집어졌네. 즉, 주기억장치에 있는 거를 우리가 캐시 기억장치에다가 복사해서 쓰는 거잖아. 자,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3문단인데, 3문단을 굳이 읽을 필요가 없어 보이네요, 선생님이. 네, 3문단을 그렇게 해서 넘어갈게요. 음. 왜냐면 이제 이 사문단은 그 A만 가지고 뒤에 문제가 나와 있잖아, 그치? 그리고 사문단에서 이제 뭐 워드다, 뭐 이런 말들, 뭐 비트다, 라인이다, 뭐 이런 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말들이 각각 무엇인지 지금 사문단에서 좀 풀어주는 거잖아요. 이제 뭐 그런 거니까 지금 워드라는 말 자체가 뭔지를 뭐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면 사문단 읽고 지금 사문단으로 오세요. 알겠죠? 자, 그럼 보자. 지금 이런 얘기 해주네, 사문단에. 예를 들어, 어떤 컴퓨터의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을 워드 EN개 이랬어. 음. 우리 지금 주 기억 장치 알지? 용량 알잖아, 그지?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자.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을 워드 N이라고 지금 이야기한 거야. 자, 주 기억 장치의 용량을 해. 그리고 또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을 워드 M이라고 한 거야. 그치? 그리고 이건 지금 예를 들어라고 해서 애초에 가정이야. 가정이라면 이게 뭐지? 각각은 다 무엇일까? 막 생각할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가정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 가정대로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음. 그래서 지금 각각을 주기억 장치의 용량을 워드 n이라고 할 거고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을 워드 m이라고 할 거야. 자, 이때 주기억 장치의 블록 한 개. 자, 주기억 장치엔 블록이 있대. 그 위에 보면 나와. 자, 블록 한 개가 K개의 워드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게. 이것도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 거니까, 일단 가정하는 거니까, 블록 한 개를 K라고 하자고. 알겠죠? 블록 한 개를 K라고 할게. 자, 그러면 이 주기억 장치의 총 블록 개수는, 볼게. 총 블록 개수라고 해서 일단 해놓고 자 데이터 용량이 우리 좀 전에 이 EM계였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블록 한 개가 K라면 결국 자 이 EN을 K로 나눠주면 그럼 뭐가 나온다? 결국 주 기억 장치의 총 블록의 수가 나온다. 뭐 이런 얘기한 겁니다. 음. 그리고 각 워드는 n 비트의 주소를 지정. 워드라고 해서 n 비트. 자, 우리 보이죠? n. 그래서 이 n 비트의 주소로 지정이 됩니다. 자, 이건 이따 문제 풀 때 또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렇구나. 해놓고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이라고 해서 예초에 우리 캐시 기억 장치를 워드 몇 개, M이라고 하기로 했지? 캐시 기억 장치의 용량을 M이라고 할 거야, 우리. 그치? 자, 이렇게 해서 이 캐시 기억 장치의 각 라인은 K개의 워드로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캐시 기억 장치에는 라인이 만들어진대. 즉, 이렇게 해서 라인의 수가 나온답니다. 이렇게. 자, 이 얘기 한 겁니다. 그래서 주 기억 장치는 자, 이게 주 기억 장치였죠. 주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정을 해보면, 자, 이와 같은 수식으로 총 블록의 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캐시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자, 캐시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와 같은 수식으로 라인의 수가 나온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음. 자, 아시겠죠? 그럼 이걸 가지고 묶여 있으니까 얘는 이제 이 A만 가지고 풀게 뭐가 있을 거잖아. 그치? 33번 문제 가시면 됩니다. 음. 자, 그럼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사실 길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가지고 와볼게. 자, 이렇게 하면 뭐다? 총 블록 수 나온다. 그리고 또 요래하면 뭐다? 라인 수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지. 각각이 뭔지는 알죠? 자, 그럼 이제 대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자, 주 기억 장치 데이터 용량이 64개 워드다. 그러니까 어때? 이 64개 워드, 자, 64개, 자, 이게 그대로 요렇게 대입이 되겠네. 자, 워드이고 하나의 이 블록이 4개의 워드로 또 이루어져 있다면 이랬어. 그럼 문맥 보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블록이 4개의 워드다. 이러면 이 4개가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줘야 하니? 당연히 이게 K구나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럼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면 주 기억 장치에 총 16개. 애초에 이 16이라는 숫자를 우리한테 물어본 것도 아니네. 막 계산을 하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결국은
자, 이렇게 하면 결국 주 기억 장치는 총 16, 그렇잖아. 16개 맞지, 얘들아? 자, 그럼 이렇게 하면 16개의 무엇으로 구성이 되냐? 자, 이렇게 물어본 거야. 왜 애초에 뭔데? 아, 이건 총 블록 의 수를 얘기해 주는 건데. 그러니까 바로 요렇게 잡히죠. 요래, 요래, 요래. 그치? 자, 이제 그리고 나서 각 워드는 뭐, 우리가 해줘야 하는 거다. 자, 보이죠? 그래서 실제 본문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각 워드는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본문 가보시면, 각 워드는 그렇게 해서 n비트의 주소로 지정된다. 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결국 뭔데? 이 n값만 구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자, 6인지 8인지만 결정하라는 얘기지.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답까지 가기도 전에 이제 답은 나오게 된 거죠. 음. 그럼 어차피 한 김에 마지막까지 가보자. 또한 캐시 기억 장치의 데이터 용량이 캐시 기억 장치다. 그치? 자, 데이터 용량이 16개의 워드라면 이거야. 그럼 16개 이게 뭔데? 그냥 그대로 N이잖아. 음. 자, 그리고 K는 동일한 거니까 이제 그러면 결국 요렇게 해서 뭐 답은 4개 다음은 하는 얘기네. 음. 네, 이렇게 하나 풀었고 이제 그 다음에 음. 복잡하게 써져 있는 문단입니다. 그쵸? 자, 그 다음 문단인데, 자, 이것도, 자, 5문단을, 그죠요. 자, 5문단에서도 또 6문단을 설명해주기 위한 용어를 좀 풀어주는 것이다 보니까, 자, 지금 선생님이 읽을 필요는 없어 보이고, 우리는 6문단으로 한번 가볼게. 그러니까 이 글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전개되고 있는지 좀 아시겠죠? 자, 3문단부터 해서 지금 3문단에 이제 개념 뭐 하나하나, 워드가 뭐냐면, 막 블록이 뭐냐면, 막 이런 얘기 해주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개념 뭐 하나하나 전문 용어 다 풀어주고, 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4문단에, 자, 그 개념어를 활용해서 지금 하나의 원리 얘기해주고, 그 다음 또 5문단에 다시 한번 개념어, 그러니까 태그 필드라고 하는 거야. 막 라인 필드야. 막 이렇게 해서 각각의 개념어 또 뭔지 얘기해주고, 그걸 바탕으로 자, 이번엔 뭘 얘기한다? 바로 저장 방식. 결국은 이 캐시 기억 장치에 어떻게 저장을 하는지 그 저장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지. 음, 음. 자, 저장 방법입니다. 음. 이제 그리고 직접 매핑이라는 이제 그중 하나의 방식을 얘기해 주는 거죠. 자, 볼게. 그럼 직접 매핑은 일단 주 기억 장치의 데이터를 블록 단위로 자, 캐시 기억 장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래. 음. 자, 그런 다음에 이 직접 매핑 방식에서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번에 뭐다? 아, 과정을 풀어주는구나. 그치? 자, 어떻게 저장을 하는 건지, 그리고 실제 그 캐싱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무엇인지를 풀어주는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정 하나하나가 다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진짜로 좀 정리를 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려면 그게 더 쉽긴 해요. 자, 그래도 뭐 읽어보자. 자, 처음에 일단 이 CPU가 뭐 여러 필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루어진 주소를 통해 먼저 이 CPU가 데이터를 요청하는 거야. 자, 근데 사실 얘들아, 이 CPU가 데이터를 요청한다는 중요한 것도 아니지. 왜? 지금 계속 우린 CPU가 데이터 요청하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실제 정말 중요한 방법 위주로만 가볼게. 그래서 일단은 이제 CPU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요구를 한 거야. 그럼 요청 주소에 뭐다? 라인 필드를 이용한다. 음. 자, 주소에 라인 필드를 이용해서 먼저, 자, 이 캐시 기억 장치에 해당 라인을 보는 거야. 음. 이제 CPU가 먼저 이 캐시 기억 장치에 그게 있나 없나 그 라인을 먼저 확인해 본다는 거지. 음. 자, 그리고 해당 라인에 데이터가 저장되어 있으면, 그러니까 일단은 여기에 저장되어 있는 그 정보구나, 라고 하면, 저장되어 있으면, 그 라인의 태그와 요청 주소의 태그를 비교한대. 음. 그래서 일단 라인을 먼저 확인하고, 그럼 그 라인의 태그.
자, 태그 값이 있겠죠? 그러면 그 태그를 이제 비교하는 거. 라인 확인, 태그 비교. 이렇게. 음. 이제 그런 다음에 이제 결국 그 값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정말 찾으려고 하는 그 태그가 있는 거야. 그러면 그 태그 값이 딱 일치할 때, 있으니까 우리가 뭐라고 한다? 캐시 히트라고 하는 거야. 잡았다는 얘기죠. 잡았네?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히트가 나타나면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음, 자, 주소의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그 라인 내 워드들 중에서 해당 데이터를 찾아서 보내주면 됩니다. 사실 그래서 있으면 그냥 그대로 보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히트가 있으면 보내주면 되죠. 음. 자, 그런데 일단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여기도 한번 줄 쳐볼게요. 자, 워드 필드를 이용해서 그 워드 찾아주면 됩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 거니, 얘들아? 일단 라인 필드를 통해서 그 라인을 먼저 봐. 자, 그런 다음에 그 라인에 태그를 비교해 보는 거야. 그래서 그 태그에, 결국 일치하면, 그 태그 값이 일치하면 그 해당 워드를 그냥 그대로 찾아서 보내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갔는데, 이제 없는 거지, 결국. 태그가 일치하지 않거나, 아니면 라인 자체가 뭐 비어 있거나, 결국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청한 데이터가 없는 거죠. 그 태그나 라인이 그냥 비어 있는 거죠. 음. 자, 그러면 결국 찾지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니까요. 내가 찾으려고 하는 게 아직은 이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니까요. 우린 그럴 때, 미스가 났다. 라고 한대요. 미스구나. 이렇게 얘기한다면. 음. 자, 그럼 어떻게 해? 다시. 주 기억 장치에서 가지고 와야겠죠. 그래서 주 기억 장치에서 복사를 해서. 음. 즉, 요청 주소에 해당하는 그 블록 자체를 주 기억 장치에서 이렇게 복사를 해서 자, 캐시 기억 장치의 지정의 라인 그냥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그 라인에 넣는다는 얘기야. 그래서 라인에다가 저장을 한 거야. 음. 이제 그렇게 비교해서 그 워드 보내주면 되겠죠. 음. 자, 이제 다만 이제 그 라인에 애초에 다른 블록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라면 그건 뭐 지워지고 뭐 이렇게 됐네요. 음. 새롭게 가져온 것을 저장하게 된다. 뭐 이렇게. 자,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뭐 쭉쭉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풀러 가기 위해서는 그 문제 옆에 간단하게 정리는 해볼게요. 자, 여기지? 자, 해보자. 일단 먼저 뭐 해야 된다고 했니? 그 라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지, 그치? 자, 그런 다음에 태그를 비교하는 거야. 맞지? 라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태그를 비교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나눠지는 거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일치할 수도 있고, 그게 불일치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뭐가 아예 없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불일치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된 거잖아. 그래서 일치하게 되면 우린 그때, 히트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기로 한 거지. 그럼 일치가 되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해당 워드를 가지고 오면 됩니다. 그냥 해당 워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면 된다. 자, 이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기죠. 만약에 불일치하다면, 우리는, 미스다라고 할 것이고, 자, 그럴 때는 어때? 주기억 장치에서, 그럴 때는, 뭐, 당연한 얘기잖아. 그리고 주기억 장치에서 가져와야지, 어디 가져와. 그래서 주기억 장치에서 그 해당되는 그 블록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그 지정된 그 라인에다가, 이제 붙여넣기를 한다는 얘기죠. 라인에 붙인다. 붙여넣기. 알겠죠? 복사 붙여넣기를 한다. 제 얘기였습니다. 자, 그럼 선택지 봅시다. 자, 1번에 보면은 이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해서 자, 지금 위에 보기 보면 이렇게 해서 CPU가 데이터 요청을 이렇게 했다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사실 뭐 내가 선생님 읽어주지 않아도 이제 그 자체는 알고 있죠. 이게 딱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는 이 캐시 기억 장치가 눈에 보이고요. 그리고 주 기억 장치 여기 있는 거 보이잖아요. 자, 그럼 다시 1번 보세요. 그 요청된 주소의 10을 이용해서 우리가 처음에 뭐 하자고 했지? 라인을 확인하자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라인을 먼저 확인해서 자, 캐시 기억 장치의 라인을 먼저 이렇게
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이 태그가 일치하는지 본다. 이제 이렇게 된 거야. 자, 근데 여기에서 태그는 어때요? 이제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치하지 않았다라고 한 게 아니라 태그를 일치하는지 한번 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 당연히 괜찮잖아. 음. 그래서 일치하진 않지만 이 선택지 자체가 지금 이렇게 라인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태그를 비교하는 거니까 이렇게 라인을 통해서 먼저 태그가 일치하는지 보자라고 하는 말 자체는 당연히 틀리지 않죠. 일치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니까 일치하는지 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 같이 결국 요청한 데이터가 결국 어때요? 불일치한 어떤 상황으로 이제 우리는 분석을 해줘야죠. 자, 이렇게 불일치합니다. 자, 즉 이렇게 태계를 비교해 보니까 이제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럼 결국 이제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니까 뭐다? 캐시 미스가 일어나겠죠. 자, 일치하지 않으니까 미스가 일어나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니? 주 기억 장치에서 그 해당하는 어떤 블록을 가지고 온다. 맞죠? 자, 주 기억 장치에서 그 블록을 가지고 온다. 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해당하는 블록이 뭐겠어요? 당연히 이 지점이겠죠? 음. 자, 태그와 라인이 일치한, 자, 이 지점일 겁니다. 그럼 이 블록을 그대로 복사해서, 캐시 기억 장치에 저장한다. 어때? 맞는 말이죠. 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와서 어디에다가 저장을 하겠니, 얘들아? 캐시 기억 장치 라인 01. 01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블록 01에 왜 저장을 해? 갑자기. 자, 이 녀석을 가지고 와서 그대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하겠죠. 그쵸? 여기다 저장이 되냐고? 당연히 되지. 왜? 그걸 가지고 왔을 때 그 자리에 어떤 정보가 있으면 그건 삭제시키고 그냥 다시 쓴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01에다가 데이터 블록을 저장할 거니까 뭐 말이 안 됩니다. 음. 자,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답은 이제 4번으로 나오는 거고요. 결국은 이제 이 워드는 11이라고 해서 우리가 가져가는 게 뭔데? 이 11의 워드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여기에 블루가 들어올 것이고, BLUE가 들어올 것이고, 그랬을 때 실제 CPU의 데이터 요청은 워드 11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가 최종적으로 보내지게 되겠죠. 자, 아시겠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지문이랑 필요한 부분을 연결해서 그 부분만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자, 이 느낌을 꼭 앞으로 잘 쌓아가지고 이제 어려운 지문도 좀 해결할 수 있게 해보자. 아시겠죠?